자,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모든 투자는 상식선에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먼저 좀 드리겠고요. 앞서 제가 시장 전망도 해드렸지만 결국 대한민국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돈을 벌지 못하면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못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별로 이익이 는 기업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투자는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도 국내 상장 기업들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돈 많이 못 벌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고요. 또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 때도 항상 이 기업이 앞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자, 지금 지나간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 3년 정도는 내다보고요. 지금보다 향후 2, 3년 후에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기업이 바로 유망한 기업이고 또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20년 유망 섹터. 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사는 올해 100억 버는데 내년도 100억 벌고 내후년도 100억 벌 것 같아요. 자, 어떤 회사는 올해 100억 버는데 내년에 200억 벌 것 같고 내후년에 500억 벌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라면 뭘 사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전체 상장된 기업이 한 1,8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1,800개 기업들 중에 일반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또 내년 대비 내후년 이렇게 이익이 느는 기업들이 몇 개냐? 몇 개 안 됩니다. 보통 열에 한 1.5개꼴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1년의 이익 증가율이 한 20% 이상 나오는 기업들. 그래서 한 100억 벌던 게 하다못해 한 120억 벌고 그 다음에 한 150억 벌고 그 다음에 한 200억 벌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전체 상장 기업들 열에 한 1.5개꼴, 2개도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나요? 이런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범주에 들어가야만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는 뭔가 이렇게 이익이 시장 평균보다 또 월등하게 늘 수 있는 기업들, 요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 요 기업이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국내 상장돼 있는 산업들 내에서 이렇게 좀 이익이 앞으로 2019년 대비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 한 2, 3년을 내다봤을 때 2019년 대비 늘만한 쪽, 연간 한 20% 이상 늘만한 쪽, 이런 쪽이 어디냐? 이게 결국 유망 섹터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무조건 IT입니다. 무조건 IT예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내 상장돼 있는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수 기업들이 많고요. 또 수출하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성장 안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IT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자, IT는 이익이 무조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자, 미중 무역 분쟁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중국 때리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미국이 중국을 때렸습니다.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특히 미국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나요? IT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지금 중국은 전 세계 IT 수요의 40%를 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10억이 넘습니다만은 거기는 인건비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월 한 2, 30만 원 버는 국가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똑같이 인구가 10억이 넘어가는데 중국은 한국 돈으로 월에 한 돈 100만 원씩 버는 국가죠. 똑같이 소비를 해도 인구수가 비슷하더라도 소비 여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IT 수의 40%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IT 수요가 급감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5조 벌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21조 15조 벌었던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거의 한 2조 5천억. 자, 이들 기업들이 멀쩡하게 돈 잘 벌다가 이익이 급감한 거는 갑자기 큰 이 IT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2020년도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 그랬죠.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중국의 IT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얘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이전보다, 즉 2019년도보다 좀 정상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 기준 한 30조, SK하이닉스 기준 한 7조 원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는 한 40조 원,
SK하이닉스는 한 10조 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완화를 염두로 하고 배팅을 한다면 뭘 배팅해야 될까? 이걸 반영하고 있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배팅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IT 기업들은 2019년 대비 2020년도 실적 개선될 거니까 뭔가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급락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회로 보자라는 얘기를 쭉 드렸던 건데, 자 근데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기에는 별 매력은 없습니다. 이미 또 이렇게 이거를 선반영 해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정상화되게 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또다시 설비 투자 들어갈 겁니다. 설비 투자 들어가면 꼭 필요한 게 있죠. 장비주들. 장비가 쭉 깔려서 또 이제 막 생산 들어가게 되면 소재를 또 많이 필요로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완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또 부품단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장비, 소재, 부품주 쪽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요. 때마침 1, 4분기에는 IT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지금 CS2020이 지금 시작됐고요. 2월 달에는 MWC 모바일 월드 콩쿠르스가 또 열리고, 또 곧바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신제품 막 출시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여기에 좀 끼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좀 포커스를 좀 좋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쪽이 이제 최근 들어서 뒤늦게 좀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엎어졌었고요. 위안화는 막 떨어졌었죠. 자,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위안화가 안 좋았으니까 중국인들의 어찌 본다면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위안화가 올라가고, 이게 무슨 얘기가 되죠?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살아나고 구매 여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 면세점이나 화장품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또 눈높이도 워낙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때마침 또 시진핑과 또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과 또 리커창 총리가 또 방한 관련된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순환매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래도 12월 달은 바이오는 꼭 사자라는 얘기를 좀 들었죠. 특히 11월에서 12월 넘어올 때 보통 코스닥이 많이 빠지는데 한 12월 중순 정도에 바이오를 사놓으면 보통 1, 2월 달 바짝 올라가면서 수익을 꿰줍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코스닥은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말이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수급이 좀 꼬여요. 그래서 11월, 12월 넘을 때 좀 빠집니다. 근데 연초가 되면은 내가 이 주식을 팔기 싫었는데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팔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초에 좀 바짝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때마침 이렇게 수급적으로 바짝 치고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코스닥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해서 1분기 내내 있습니다. 4월, 5월까지 2분기까지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데이터 발표하고 잘하면 또 기술제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초에 V자로 급반등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연초에는 좀 봐줘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보통 3, 4월 이후가 되면 별거 없네 하고 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점은 좀 참조를 하셔서요. 연초에만 집중한다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절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반복되는 계절성. 올해 우리가 항상 매년 보면 3, 4월만 되면 미세먼지가 확 들어왔다가 5, 6월 달 되면 확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올해도 뭐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원래 무역 합의가 진행동안 동안에는 절대 북한이 뭐 크게 이슈를 만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되고 나면 약간 북한 쪽에서 좀 좋은 소식 전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총선 앞두고 북한이 과연 현 정부에 조금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주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북경협조도 많이 빠졌는데 한번 볼 타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들 4월달 총선이 있으니까 이제 인맥주는 대신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정책주 쪽에 보통 순환매가 나오니까 이쪽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